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망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2030 불인이 관점에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생각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갈게요. 제가 항상 예시로 살펴보는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입니다. 무려 9,510세대로 서울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고요. 그만큼 분석할 데이터가 많기도 합니다. 헬리오시티를 서울 전체로 확대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2년 6개월간 매물 변화와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매물 수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가격입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처럼 구간별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매물과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동시에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한쪽은 오르는데 한쪽은 내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규칙이 보이시나요? 조금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릴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이랑 다르지 않나요? 매물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매물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1일에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반기는 매물이 늘어나고 하반기는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올해 하반기는 매물이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 중에 세금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6월 1일 전에 팔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3월, 4월, 5월에 급매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매물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매도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정책부터 살펴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차익 10억 원, 양도세 8억 2,500만 원, 차라리 증여.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팔지 않을 겁니다. 즉,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매수자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완화. 규제 강화 정책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 정책도 나오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노리고 팔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부담금 1인당 7억 7천만 원 패닉. 이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신규 공급에 대한 규제인데요. 서울은 빈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7억 7천을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은 부수지도 말고 짓지도 말라는 뜻이겠죠?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 국회 막판 결론. 아까랑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 이후 규제 완화 정책인데요. 이때를 노리고 재건축을 시도하려는 아파트들이 많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매수자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혹시 삼성전자 평단이 9만 원대이신 분들 계신가요? 모두가 10만 전자를 외칠 때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분명 지금 보면 절대 사지 않을 것 같은 차트인데 말이죠. 그 속에 있으면 사게 되는 건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 집만 없을까 조급 불안한 2030 서울 아파트 사들였다. 부동산도 주식과 비슷한가 봅니다. 대학 동기 누구는 얼마 전에 집을 샀다더라. 옆팀 과장은 작년에 산 집이 벌써 1억이 올랐다더라.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상사는 집값이 2배가 됐다더라. 이런 주변 소식들이 들리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대출 안 해줘? 은행권 3분기 민원 증가한 이유는? 한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도 말이죠.
이때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대출을 없애서 매수자가 줄어들게 만들고 매매와 전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월세가 폭등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월세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무주택 LTV 70%까지 허용해도 한도는 4억 생색내기.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LTV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라서 비규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대출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죠. 1년에 1억을 벌더라도 모은 돈이 없으면 2억짜리 집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대출 규제는 매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특례 보금자리론 영향, 4달간 서울 중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정부는 올해 초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데요. 거래량을 회복시키면서 세금도 많이 걷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매수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매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매수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 초반에 예시로 들었던 헬리오시티 그래프를 적용시켜 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합니다. 6월 1일이 되기 전 세금 회피 매물 증가와 상승장의 매수 심리가 지속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매물은 급감하지만 가격은 상승합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로 매물을 거두어 버린 상황과 10만 전자를 코앞에 둔 상황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매물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하락합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매물 증가와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구간은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합니다. 6월 1일 이후 매물 감소와 상승장이 꺾이자 저점을 맞추려는 눈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첫 번째 구간과 동일하게 매물, 가격 모두 상승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매물 증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시티의 매물과 가격을 보면서 세금 정책과 대출 정책이 주는 영향과 상승장과 하락장이 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모두 완화하고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이 급변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은 게 이유고요.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승세 뉴스가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뚜실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